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연들이 역대급 사연들인 걸 잘 알고 있지만 제 사연 또한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라 한번 써볼까 해요.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같은 회사 대리님이 열렬하게 대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리님의 구애로 저희는 만나보기로 결정을 하였죠. 자상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에 반했어요. 회사에서도 워낙 자상하고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라 사실 굉장히 믿을 만한 구석이 많은 남자였어요. 1년 정도 만났을까?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회사 사람들은 저희의 연애를 모르고 있던 터라 결혼 얘기가 나오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하는 게 어떨까 싶어. 결혼? 갑자기? 아직 나 자리도 많이 못 잡았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우리 연애하는 것조차 모르는데 이렇게 결혼하는 게 너무 갑작스럽지 않을까? 한 1년 정도는 더 만나보고 결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기를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커리어 좀 쌓고 싶어서 그래. 여윳돈도 덜 모이기도 했고. 어떻게 생각해? 그때까지 잘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1년 정도 만나본 걸로도 부족해? 회사에서 연애 전에도 나 겪어봤잖아. 어려서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지 하루라도 빨리 내 가정 꾸려서 살고 싶어서 그래. 아마 넌 이 마음 모를 거야. 내가 싫은 게 아니라면 내 프로포즈 받아줄래?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뿐인 홀어머니와 여동생만이 가족이었죠. 남자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괜한 연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결혼을 할 거라면 이 남자와의 미래를 꿈꿨던 것은 사실이니까 1년 더 빨리 결혼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결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보니 남자친구는 가족애가 굉장히 깊은 남자였어요. 홀로 홀어머니와 여동생을 돌봐서 그런지 본인의 가족에게 끔찍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나에게도 참 잘하겠다 싶었죠.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요. 우리 엄마 나 혼자 키워서 굉장히 마음도 여리시고 그런 분이야. 우리 정말 잘하자. 알겠지? 엄마가 나한테 의지를 많이 하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엄마 마음 이해하지? 너희 가족은 완전체니까 조금 이해가 필요할 거야. 그럼 힘드셨겠다. 혼자 이렇게 키우시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존경해. 내가 결혼해서 자기처럼 잘하도록 할게. 그래서 그런데 우리 결혼식 그냥 파티 형식으로 스몰 웨딩 하면 어떨까? 외국은 그냥 그렇게 한다는데. 스몰 웨딩 좋지. 오히려 부담도 안 되고. 뭐 알아본 건 있어서 그래? 파티 형식으로 하면 재밌겠다. 나도 좋아. 아니 그리고 혼주석은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 엄마 혼자 쓸쓸하시잖아. 이해하지? 내가 좀 마음이 아파서. 남자친구의 말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요즘엔 혼주석 없이도 결혼식을 한다지만 저도 외동인지라 부모님이 결혼식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실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남자친구에게 딱 잘라 거절을 했어요. 제가 거절을 하자 남자친구는 굉장히 상심한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답을 줘야 할 것 같았어요. 그건 좀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삼촌 계시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도 내가 외동이라 아무래도 혼주석에 앉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새 한부모 가정도 많은데 뭘. 혼주석 없애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섭섭해도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너무한다, 정말.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혼자 앉아있는 게 마음이 아파서 그런다는 건데 그것도 이해 못 해줘? 자기야말로 그건 이기적인 거지. 내가 어머님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만의 결혼식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양가 부모님들이 합류하시는 건데 우리끼리 이렇게 혼주석 없애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자기도 이해해줬으면 해. 자기가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 아휴, 일단 알겠어. 자기가 그렇게 말하니까 뭐 할 수 없지. 생각보다 제가 강경하게 나오자 남자친구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양보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끼리만 하는 결혼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들도 계셨기에 제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잦은 트러블들이 있었어요. 남자친구 하나만 보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홀시어머니와 여동생이 합쳐지니 조금 불편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동생은 하나밖에 없는 오빠 결혼식에 축하를 불러준다며 저에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축가를 불려준다고 해서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심 축가하는 선물 겸 결혼 선물로 좋은 선물 하나 해줘야겠다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예비 시누이는 축가를 하는 조건을 걸더라고요. 좀 의아했습니다. 본인이 친오빠 결혼식에 먼저 축가를 불러준다고 했지만 갑자기 대가를 요구하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축가인지 한참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런 건 별 대수롭지 않은 듯 넘어가더라고요. 정말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언니, 제가 축가 부를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뭐 하나밖에 없는 오빠이기도 하고 오빠 결혼식 축가는 꼭 제가 불러주고 싶었거든요. 언니만 괜찮다면 제가 축가하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이런 거 처음이라 떨리긴 하지만. 어머, 저야 너무 좋죠. 아가씨가 축가해 주시면 더 기념도 되고 너무 고마워요. 아가씨 잘 부탁할게요. 그래서 그런데 원래 축가하거나 그러면 좀 선물도 해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빠한테 얘기해놨는데 이 가방 어때요? 어차피 언니 시집 오면서 선물 하나 해줘야 하니까 이 가방으로 사주세요.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게 아무래도 편하죠? 시누이가 보여준 가방은 에르메스에서 판매하는 670만 원짜리 가방이더라고요. 놀랐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아직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방 사진을 보자 좀 놀랬고 저의 형편에 너무 과분한 가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축가해주는 건 고맙지만 대가를 바라고 하는 축가는 좀 내키지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하고 있자 남자친구는 말하더라고요. 별 대수롭지 않게 말이죠. 가뜩이나 돈 나갈 때가 많기도 하고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했던 남자친구여서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렇게 당당하게 저한테 저걸 요구하는 걸 보자 뻔뻔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말이죠. 오빠가 이런 거 하나 못 해주겠냐? 그래. 까짓것 한번 사주지 뭐. 주가도 해준다는데 안 그래 자기야? 해줄 수 있지? 어? 아가씨,
아가씨 아직 20대 초반이기도 하고 너무 과한 가방 같지 않아요? 사실 여유만 되면 진짜 해주고 싶은데 그럴 여유까진 없어서요. 조금 더 무난한 가방으로 다시 알아보면 안 될까요? 이래저래 돈이 좀 많이 나갈 것 같아서요. 헐, 제가 추가까지 해준다는데 지금 가방 하나 못 사준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20대 초반이 에르메스 들지 말라는 법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유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가방 저도 매보지도 못한 건데 여유가 되면 당연히 해드리죠. 됐어요. 아, 기분 나빠 진짜. 기분 좋게 축가도 해준다고 직접 말까지 했건만 언니 참 사람 기분 잡치게 하는데 뭐 있네요? 기분이 잡치다뇨. 아가씨, 말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형편상 안 될 것 같아 얘기한 건데 그렇게 말할 필요까진 없잖아요. 예비 신우의 말에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절 더 당황하게 한 건 남자친구의 태도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신우이를 달래면서 꼭 사주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그것도 제 앞에서 완전 바보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에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평생 제 울타리가 되어줘도 모자랄 판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정말 깼거든요. 아유, 오빠가 사준다니까. 언니 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오빠가 사줄 테니까 기분 풀어. 알겠지? 응, 알겠어. 근데 언니, 진짜 기분 나쁘긴 했어요. 남의 호의를 무슨? 그렇게 받아들이고 정말 실망했어요. 네? 아니, 자기야. 나도 어이없다. 이게 뭔지. 내가 뭐가 돼, 그럼? 아가씨, 저도 당황스럽네요. 됐어요. 저도 실망했어요. 에이, 자기까지 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오빠가 동생 선물 하나 해줄 수 있는 거지. 참 자기까지 이러면 어떡해? 그럼 둘이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그리고 자기 이런 모습 보이니까 너무 생각이 많아진다. 나 먼저 갈게. 이 얘기만 하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히려 저렇게 나오자 남자친구도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의 전화를 차단했어요. 정말 이별할 생각으로 말이죠. 결혼 전에도 이러는데 결혼하면 제 앞날이 어떨지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지 않자 남자친구는 무턱대고 회사에 저희가 연애하고 결혼한다는 걸 주변에 흘리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어쩌지도 못하게 말이죠. 더더욱 이건 아닌 것 같았고 남자친구한테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예 못을 박아놓은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하루였어요. 아니, 상희 씨, 김대리님이랑 사귄다며? 어머머, 결혼 준비하고 있다고 다 들었어. 아우, 우리 감쪽같이 몰랐잖아. 축하해. 김대리님 너무 다정하니까 결혼하면 참 좋겠다. 그치? 어쩜 이렇게 선남선녀가 만났대? 너무 축하해. 청첩장 꼭 주고. 네? 어디서 들으셨어요? 근데 뭐 결혼은 아직 염두만 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 대리님은 식장도 알아보고 있다는데? 뭐 당사자들이 더 잘 알겠지. 어쨌든 너무 축하해. 1호 결혼 커플인가? 네, 뭐 그렇게 되면 그런 거지만 아무튼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좋은 소식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별을 할 판에 저렇게 회사에 소문이 나버리자 전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남자친구를 불러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참 어이도 없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래저래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직 남자친구는 사랑하는데 앞날을 보면 과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일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회사 사람들한테 왜 오픈해?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나 진짜 자기한테 너무 실망한 거 알아? 이런다고 못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미안해. 내가 진짜 생각이 짧았다. 동생이 어리기도 하고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 아빠 없이 자랐으니 얼마나 봐주고 키웠겠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진짜 이해 좀 해줘. 그리고 가방 문제도 내가 딱 잘라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일이 반복될 건데 어떻게 내가 자기를 믿고 결혼을 하냐고. 그래서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진짜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내가 다시 한 번만 더 그러면 정말 김인호가 아니라 이인호다. 어? 아, 제발 한 번만. 솔직히 자신 없어, 정말. 당신 너무 가족 과잉 보호하는 것 같고 결혼하면 내 편이 되어줄까도 솔직히 의문이야. 절대 안 그래. 네가 우선이지. 일단은 가족은 챙겨야 하니까 그런 거지. 나한텐 네가 제일 소중해. 어? 제발. 남자친구가 그렇게 사과를 하는 바람에 결국 이 일은 무마가 되었어요. 시댁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부터라도 남자친구가 중간 역할을 잘한다고 약속을 해서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죠. 그렇게 결혼 준비에 가속도가 붙을 즈음 점점 난감한 상황이 지속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해는 했지만 시어머니 또한 철이 너무 없더라고요. 완전 철부지 그 자체였어요. 지금 글을 쓰고 보니 결혼 전에 참 많은 시그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망치라는 시그널. 하지만 그땐 참 남자친구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 상희야. 오늘 집에 좀 들를 수 있니? 인호랑 같이. 인호가 연락이 안 되네. 보고 싶은데. 너랑 있는 거지? 네? 아, 네, 오늘 회사 끝나고 들릴게요. 인호 씨 지금 회의 들어가서 아마 전화 못 받는 것 같아요.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 아유, 걱정이 돼가지고. 어쨌든 이따 들려라. 인호 좋아하는 거 잔뜩 한다고 꼭 전해주고. 알겠지? 끝나고 같이 와. 네, 어머니. 저희 도착하면 7시쯤 될 거예요. 그쯤 거의 다 가서 전화 다시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따 뵐게요. 그렇게 일 끝나고 예비 시어머니네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금이야 오기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좀 불편했지만 애써 혼자 키우신 분이니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시어머니의 사랑이 과하다 느낄 때쯤 남자친구도 그게 불편했는지 제 눈치를 좀 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제 눈치를 보자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또 못마땅해 하면서 싫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어느 정도 장가 보내는 아들 독립은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우리 너 살 빠진 것 좀 봐라. 아유, 피죽도 못 얻어먹고 다니니? 결혼하면 그래도 상인이가 잘해줘야 하는데, 알겠지? 아, 네. 뭐 주말이나 이럴 땐 잘 해줘야죠. 평일엔 아무래도 같이 일 다니고 이러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야? 그럼 우리 이노 뭐 먹고 다니라는 건데? 너 참 이유도 가지가지다. 여자라면 원래 다 해야 하는 거야. 알겠어? 엄마는 무슨? 요새 그런 게 어디 있다고. 나도 같이 해야지. 나도 이 집에 있을 때 엄마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뭐? 나랑 얘랑 같니? 너 참말 섭섭하게 한다. 벌써부터 마누라 편드는 것도 아니고 결혼 전부터 엄마 너무 속상해.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쩜 지 마누라 된다고 엄마 앞에서 감싸는 거야 뭐야? 상이 너 아주 좋겠다. 아니 어머님 속상한 거야 이해는 하죠. 그래도 그냥 요즘엔 같이 하는 추세니까 어머님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무슨 가치야? 엄연히 남자 여자 구별되어 있는 것을 꼭 우리 너 굶기지 마. 그리고 너 물 한 방울 묻힐 생각 말고. 엄마는? 왜 자꾸 그래? 아유, 우리 엄마 마음도 여리고 나만 보고 살아서 과하다 또. 상이 놀라겠다. 그만하셔요. 과하긴? 엄마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니 상이야? 내가 우리 아들을 진짜 금이야 오기야 키웠거든. 걱정이 많아. 남자친구가 중간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기분은 너무 나쁘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의지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모든 걸 제가 다 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도 여러 가지로 기분이 싱숭생숭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도 홀어머니라 걱정은 하셨지만 남자친구가 워낙 다정한 사람이라 좋아했거든요. 그러나 상견례 때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모두 다 당황을 했죠. 아들을 키운 것들이 생각난다며 대성통곡을 하는 바람에 다들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아유, 없는 살림에 제가 아주 애를 곱게 키웠거든요.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장가를 간다고 하니 눈물이 나네요. 네. 이해합니다. 사돈어른 살아온 세월이야. 저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너무 대단하셔요, 혼자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진짜 고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우리 상이가 알아서 잘해야 할 텐데 사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우리 아들 예민한 성격이라 빨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섬유유연제도 쓰지 말아야 할 텐데 밥도 그렇고 상이가 잘할 수 있겠죠? 에휴, 제가 정말 이노 하나만을 보고 살았거든요. 제 마음 이해하시죠, 사돈어른? 네, 이해는 하는데 사실 자식들 독립하는 시점에 잘 보내주는 것도 부모된 도리라고 생각은 들어서요. 안 귀한 자식 있겠습니까? 독립이라니 말만 들어도 정말 슬프네요. 그래도 상이니까 제가 믿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해요. 시어머니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저렇게까지 얘기하니 부모님도 낯빛이 좋진 않더라고요. 저 역시 과도한 아들 사랑인 것 같아 불편했고요. 그렇게 상견례에선 어머님을 달래느라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저희 부모님에게 죄송스러운 날이었죠. 저 역시도 곱게 자란 건 마찬가지지만 시어머니가 저렇게 우시며 얘기하니 저희 부모님들도 딱히 별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본인 어머님 달래기 급급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하셔서 그래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 그런 거 같으셔.
어디 이래서 우리 상이 보낼 수나 있겠나? 어머님이 이렇게 섭섭해 하시는데 안 그런가? 예? 아닙니다. 그래도 결혼은 해야죠. 지금 처음이라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지. 아마 적응되실 거예요. 그렇게 찝찝한 상견례는 끝이 났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짜를 잡고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했죠.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일단은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부모님도 걱정하셨지만 제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고 저도 제 결정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통곡 속에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결혼식을 시작하니 회사 직원들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시어머니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하도 오셔서 말이죠. 아들이 팔려 가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오시니 저조차도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난처해 하셨어요. 한참 기우는 결혼도 아닌데 말이에요. 어머, 김대리님 어머님 보통 아니다. 어떻게 식장에서 저렇게 울어? 신부 엄마도 괜찮은데. 너무한다. 신부가 뭐가 돼? 괜찮아요. 인호 씨를 워낙 아껴 키우셔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시나 봐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이따 뵐게요. 야, 너네 시어머니 왜 그래? 무슨 저렇게 팔려가는 것처럼 우는 거야? 울어도 적당히 울어야지. 너무한다 정말. 너 고생길 훤하겠어. 인호 씨가 중간에서 잘해줘야 하는데. 아니 근데 진짜 너무하다. 무슨 결혼식에서 신랑 엄마 저렇게 우는 거 진짜 처음 봐. 애들이 지금 다 놀랬어. 너 고생 꽤나 하겠다고. 세상 안귀한 자식 어디 있나? 참 유별나다 유별나. 아 그래? 그냥 좀 과하셔. 그냥 그렇게 생각해줘. 그래도 막상 보면 안 그러시니까 난 괜찮아. 조금 이따 봐.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 좀 민망했지만 이제 끝이거니 생각을 했죠.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마치고 모든 사람들의 축복과 배웅을 받으며 예식 후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정말 이제 부부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출발한 신혼여행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주도에 도착한 후 호텔방을 체크인 하려는데 이상했죠. 분명 체크인을 마쳤다고 하는 남편이었지만 남편 이름으로 체크인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뭔 일인가 싶은 게 잘못 왔나 싶었어요. 김향숙님 이름으로 체크인 하신 거 맞으시죠? 여기 방 2개 되어 있네요. 객실은 바로 옆이고요. 여기 방키 2개 있습니다. 네? 두 개라뇨? 그리고 김향숙 님이라뇨? 자기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님 이름으로 체크인이 돼 있고 객실이 왜 2개야? 그게 저 사실 엄마가 제주도에 꼭 나랑 같이 와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냥 같이만 온 거야. 따로 다닐 거고. 우리 엄마 사실 뭐 이래저래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여행 한번 못 다니셨거든. 제주도라도 한번 같이 가자고 해서 오신 거야. 뭐?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신혼여행을 따라와? 그것도 제주도에. 진짜 미치겠네. 이건 진짜 아니다. 엄마 안 됐잖아. 혼자서 얼마나 외롭겠어. 자기가 이해해줘. 남들은 효도여행이다 뭐다 보내드리는데 진짜 엄마 사정이 있어서 그래. 이건 내가 나중에 천천히 설명할게. 그리고 엄마 절대 우리랑 동행하지 않을 거야. 야, 효도는 너 혼자 해. 누구 인생 망치게 할 일 있나?
내가 돌았지. 이런 머저리랑 결혼을 하다니. 됐고, 너랑 이제 끝이야. 진짜 어이없네. 내가 미쳤지 그냥. 너 같은 인간이랑 뭘 한다고. 야, 됐어. 다 엎어. 이제 진짜 붙잡지 마. 너는 끝이 없다, 인간이. 제주도 호텔방이 시모 이름으로 체크인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이건 아니다 싶었고 남자친구와 손절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전 바로 그 짐을 가지고 택시를 타 공항에 갔습니다. 빨리 서울로 갈 수 있는 비행기 편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공항으로 오자 전화기가 불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쌍으로 번갈아 가며 전화를 했지만 그렇게 그냥 무시했어요. 그리고 서울로 온 다음 날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 두 모자가 나오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고 대반전에 경악을 했습니다. 어머, 너 제주도니? 아니면 어디야? 지금 뉴스에 김서방이랑 너희 시어머니 아니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엄마, 나 제주도 아니야. 서울이야. 일단 나도 좀 놀래서 알아보고 전화할게. 걱정 마요. 난 무사하니까. 엄마와 전화를 끊고 알아봤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현상 수배범이었습니다. 8년 전 갯돈을 떼어먹고 수배 중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그걸 알면서 방임을 한 거고요. 한동안 도망을 다니다 제주도에 오면서 공항 검색대를 지나 발각이 된 거죠. 본인들도 이제 잊고 있었다가 신혼여행을 계기로 발각이 된 거예요. 정말 시어머니 과거를 보고 경악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방임하고 달면서 모든 걸 속였다는 것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전 그리고 그 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어요. 어이가 없었고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머리끝까지 화가 차올랐지만 그래도 끝은 정확히 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재밌니? 어떻게 현상 수배 중인 사람이 그렇게... 아니, 그리고 자기도 알면서 방임했어? 어쨌든 끝이야, 우린.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다 청구할 거야. 혼인신고는 안 했으니 상관없고. 사랑이 과해 결국 신혼여행까지 따라오더니 모든 게 탈로 났네, 그것 때문에. 꼴 좋다 해야 할지 어이없다고 해야 할지. 나 이대로 못 넘어가. 무조건 다 고소할 거야. 아, 제발 너라도 그러지 마.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니? 여자 몸으로 오죽했으면 더 널 그렇게 했겠어.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미화시키지 마. 여자 몸으로 혼자 키우느라 그랬다고? 세상 한부모 가정은 그럼 다 범죄 저지르고 산다는 거니? 정신머리가 썩어도 그렇지. 그 피해자들 생각 좀 해. 하여튼 넌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니 너네 엄마도 범죄자면서 다 속이고 나랑 결혼시킨 거잖아. 너 말 그렇게 할래? 범죄자라니? 돈 갚으려고 했어? 왜 이래? 갚으면 범죄자 아니야. 합의할 거라고. 말 조심해. 그리고 네가 내 사정을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네가 감히 그따위로 말을 해? 네가 감히 이 결혼을 엎어? 평생 그렇게 생각하며 그 세 가족 단란히 사셔요. 남한테 피해 끼치지 말고. 내가 돌았지. 아휴, 이런 개념 없는 무식한 콩가루 집안이랑 엮이려고 했다니. 아주 망신 개망신이다 정말. 거기서 반성 좀 해. 알겠어? 전 이 말을 끝으로 변호사를 찾아가 정신적 피해 보상과 함께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 집 비용, 그리고 모든 금액을 돌려받고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계모임 사람들에게 합의를 받지 못해 결국 구속 3년형을 받았고요. 남자친구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왜 이제서야 제가 정신을 차렸는지 기가 막히더군요. 합의 절대 못해요. 구속시켜요. 그때 그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자기들은 그 돈으로 호의호식을 해? 너 깜빵 가서 잘 살아봐. 알겠어? 어디 숨어있나 했더니 아주 그러고 잘 살고 있었어? 천하에 벌 받을 것들 법대로 해, 법대로. 아니 윤철 엄마, 나 좀 봐줘. 나 힘들게 산 거 알잖아, 응? 그거 이해 못해줘? 남편 없이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제발 선처 좀 해주라. 나 이렇게 약한 몸으로 그 차가운 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아차 싶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파투가 난 거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한 번만 봐달라고 빌더라고요. 항상 늘 똑같은 레퍼토리였어요. 하지만 이제서야 정신이 번쩍 차려졌습니다. 수많은 시그널이 있었지만 지금에서야 말이죠. 내가 너 없으면 어떡해. 엄마가 한순간에 실수는 했지만 반성은 많이 하셨을 거야.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아니, 내가 왜? 넌 내 인생까지 망치려고 했어. 어디 내 인생을 망치려 들어. 순진한 얼굴을 하고. 그냥 그렇게 너네 엄마랑 평생 살아. 안타깝고 고운 네 엄마 끼고 살라고. 괜한 여자 만나서 여자 신세 망치지 말고. 그리고 범법은 저지르지 말고. 알겠니?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진짜 평생 너한테 잘할게. 이렇게 내가 빌잖아. 결혼식까지 했는데 어떻게 도로 물으냐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기회인 거지. 인성 쓰레기 떨칠 수 있는 기회. 정말 모전자전이라고. 너네 엄마가 널 그렇게 키웠겠지. 새 식구 잘 살아라. 양에 탈을 쓰고 뒤에선 호박 실을까? 아우 정 떨어져 진짜. 너 같은 거랑 악력 끼길 천만 다행이다. 다신 연락하지 마. 알겠어? 상희야, 제발. 너 이렇게 모진 애 아니잖아. 어? 엄마도 이렇게 된 마당에 내가 누굴 의지하며 사냐고. 이러지 마. 너네 엄마 나오잖아. 몇 년 뒤에 그때 또 의지해. 넌 다른 여자 말고 너네 엄마만 있으면 되는 놈이니까. 알겠니?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전 그 길로 모든 걸 끝을 냈고 위자료와 피해 보상 금액을 받았어요. 모든 게 돈으로 보상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마터면 저런 인간과 결혼 생활을 할 뻔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마무리된 게 정말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남자친구는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전 이직을 했어요. 아무래도 같은 회사에서 말 나오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도 이직한 회사가 조금 더 연봉도 높고 오히려 직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괜찮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서 그런지 남자친구와 끝을 내자 모든 게 술술 풀리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 이후에도 계속 찾아오고 연락이 왔지만 경찰에 접근금지 신청을 하니 더 이상 연락은 없더라고요. 철없는 시어머니와 마마보이 남자친구. 참 그리고 8년 전 범죄를 속이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떠오를 때면 소름이 끼쳐요. 그동안 어머님이 숨어 다녔을 생각에도 진저리가 처지고요. 그리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8년 전 본인이 한 일을 잊고 제주도를 올 생각을 하다니
참 무식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행히 검색대에서 걸렸지만 말이에요. 전 마음의 상처는 받았지만 오히려 이런 계기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라는 교훈을 되새겼어요. 사람은 평생을 배운다고 하듯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혹시라도 저 같은 일을 겪으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식까지 했지만 제 인생을 낭비하는 것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없는 게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여성이에요. 어떻게 써 내려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써볼게요. 결혼 후 3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을 유산한 뒤 남편과의 사이는 극악에 치달았어요. 남들은 쉽게도 되는 임신이 그 이후에 저에겐 정말 어려운 임신이더라고요. 몇 번의 노력을 했지만 쉽게 생기지 않는 아이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달고 살았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며 저를 토닥여 주시는 분들이었죠. 남편이 미운 적도 많았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참을 수 있었답니다. 다 때가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요즘엔 애 없이도 잘 산다고 하던데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 마. 그래도 임신을 했었으니까 언젠가 아이가 찾아올 거야. 너무 그렇게 아등바등해도 안 되더라. 마음 편히 먹고 기다리면 천천히 올 거란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머님이랑 아버님 뵐 면목이 없어요. 제가 빨리 손주를 안겨드려야 하는데 민호 씨도 외동이고 이 집 손이 얼마나 귀해요. 제가 꼭 임신해서 어머님이랑 아버님 기쁘게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됐어. 애 없으면 어떠냐? 우리끼리 다복하게 살아가면 되지. 나이도 아직 한창이니까 천천히 지금을 즐기는 게 좋아. 그리고 네 머리 유전자에 우리 민호 비주얼이면 아주 금상첨화 같은 아이가 나올 거니 마음 편히 먹고 기다려. 그래, 너희 아버님 말씀이 맞아. 천천히 지금을 즐겨. 나중에 애 생기면 돌아도 못 간다. 지금이 제일 편할 때란다. 저 마음 편하게 해주시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알아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꼭 손주 안겨드릴게요. 손주보다는 늘 절 먼저 생각해 주시는 시어른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게 말뿐인 걸 당연히 알았던지라 하루라도 빨리 임신을 하고 싶었고 다시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오히려 잘해주시는 마음이 크니 제가 더 기대에 부응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마음을 먹고 나서 전 유산을 하고 그 유산 때문에 틀어진 남편과의 사이를 임신만 되면 모든 걸 다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전 하루라도 빨리 노력을 해보자고 애원을 하게 되었어요. 저 역시 제 핏줄을 가지고 싶었기도 했고 유산의 아픔이 꽤 컸던지라 이 아픔을 떨쳐버릴 것은 임신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죠. 우리 병원 가보자. 자연 씨도 할 만큼 한 것 같아. 내 친구도 시술해서 아이 생기고 했거든?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고치면 되는 거지.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당신이랑도 예전처럼 잘 지내고 싶어.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 되겠어? 병원 안 간다니까. 그리고 자연으로도 생기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난 시술 같은 거 안 해. 그게 웬 수치냐? 당신도 나 임신했을 때 좋아했잖아. 갑자기 왜 그래? 당연히 난임이면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애를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정말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죄송스럽고 우리 사이도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노력해보자. 네가 받아들여. 그냥 솔직히 애도 못 낳으면 이 정도는 희생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문제 없으니까 다 네 책임이라고.
이렇게 애가 쉽게 들어서지 않는 줄 누가 알았겠냐? 남들은 그 흔한 임신을 밥 먹듯이 한다는데 진짜 나야말로 어이없어. 남편은 정말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에도 제가 남편을 끝내 놓지 못했던 건 제가 유산하기 전까지 연애 때부터 단 한 번도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고 늘 다정다감한 남편이었거든요. 지금은 아이 잃은 충격에 저렇게 변한 거다라고 제 자신을 토닥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잠시 남편은 외도를 하고 있었고 혼외자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저에게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으니 황당하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마음 어떤 곳에도 위로받을 수 없었지만 절 더욱더 슬프게 하는 건 남편의 당당한 태도였어요. 네가 애를 못 낳으니까 내가 이런 거잖아. 이혼은 못해. 나도 애 못 낳는 너 받아들였듯이 너도 나 받아들여 그냥. 뭐? 당신 뭐가 그렇게 당당해? 아, 진짜 이거 인간 쓰레기 아니야?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받아들여 주신대? 그렇게 품위 생각하신 분들이 과연 혼외자를 받아들이실까? 내가 미쳤지. 너 같은 놈을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었다니. 애 못 낳는 와이프 때문에 밖에서 애 만들어 온 남편이 나을까? 아니면 너처럼 아예 애도 못 낳으면서 맨날 당당한 척하는 네가 나을까? 어쨌든 난 애도 포기 못하고 너도 포기 못하니까 네가 받아들여. 그 여자랑은 진짜 끝냈으니까 걱정 마. 진짜 뻔뻔하다. 이렇게 정신병자인 줄 왜 몰랐을까? 내가 너랑 애 낳고 잘 살 생각을 했던 내가 정신병자지. 나도 많이 참았거든? 어차피 너한테 애는 보기 글렀고 이렇게라도 애를 키울 수 있음에 오히려 네가 감사해야지. 너 애 갖고 싶었다며? 오히려 너 몸 안 상하게 애 데리고 왔으면 더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진짜 어이가 없어서. 진작 너랑 끝냈어야 했는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네 옆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난 너랑 이혼할 거야. 남편은 애와 저 둘 다 포기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늘 저의 편이 되어주던 시부모님에게 울면서 이 사실을 고했고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시부모님은 예상과 다르게 나오셨어요.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호통을 치실 거라는 생각과는 반대로 오히려 손주가 생겼다고 하자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어차피 너 애도 안 들어서는데 그냥 민우 말대로 우리가 잘 키우는 게 어떠니? 애가 무슨 죄야. 네가 키우면 네 아이가 되는 거다. 들어보니까 애 엄마랑은 진작에 끝냈다던데. 솔직히 너 애 못 낳는 건 사실이잖니? 우리가 아무리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3년이면 심하긴 한 거야. 어느 시댁에서 이런 걸 기다려주니? 너무 비노탄만 할 것도 아니야. 어머님, 어떻게 말씀을 그리 하세요? 아버님이 밖에서 애 만들어 오셨어도 그렇게 넘어가실 수 있겠어요? 정말 실망이네요. 아니, 뭐야? 내가 좋게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애도 못 낳는 게 어디서 뻔뻔하게 큰 소리야? 옛날 같으면 당장 소방 맞는 건데 민호가 널 그렇게 아끼니까 데리고 있었던 거야. 알아? 뻔뻔해도 유분수지. 무슨 애가 이렇게 당당하기래? 네 시어머님을 들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받아들여라. 우리도 너 받아들였잖니? 애도 못 낳는데 이 정도로 아껴줬으면 너도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민호도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네 애다 생각하면 또 예쁠 거야. 갓난 아기잖니. 남들은 입양도 한다는데 어차피 민호 핏줄이고 네가 입양했다고 생각해. 우리도 그럼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마. 그 여자랑은 끝냈대.
제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모셨는데 어머님 아버님도 민호 씨랑 별반 다를 게 없네요. 너만 굽히면 될 일이야. 우리가 너한테 좀 잘했니? 그냥 그걸 봐서라도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면 되잖아. 내 말이 틀려? 우리도 너한테 할 만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고마워하고 그냥 이번 일은 눈 한 번 감고 넘어가자.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부탁이 아니라 통보처럼 들리는데요? 저 절대 민호 씨랑 더 이상 못 살아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이혼할 거예요. 모두가 뻔뻔하게 저보고만 받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저 전 애를 못 낳으니 참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너무 속이 상해 엄마만이 생각이 났습니다. 늘 건장하시던 엄마였는데 제가 유산을 하고 얼마 안 됐다가 치매 판정을 받으시고 요양원에 모셨었거든요. 어떤 날은 제정신이시기도 하고 어떤 날은 딸도 못 알아보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엄청 심한 치매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신이 또렷하실 때가 더욱더 많이 계셨고 엄마가 원해서 요양원에 모시게 된 거랍니다. 엄마는 건강하셨을 때도 딸밖에 모르시던 분이라 이런 날 엄마가 너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전 엄마를 만나러 요양원에 갔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애인이나 챙겨. 뭘 이런 데까지 오고 그래? 나 엄마랑 둘이 있고 싶으니까 가줄래? 아마 우리 엄마가 멀쩡하셨다면 이 얘기를 듣고 당장 이혼하라고 했겠지. 엄마 생각하는 척 하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장모님, 자주 찾아오지 내가. 당신이랑 사이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랬겠어? 나도 미안해. 근데 오죽하면 그랬겠냐? 너랑은 점점 틀어지지. 나도 숨 쉴 구멍이 필요했다고. 정말 한 번 실수였어. 진작 미안하다고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래도 나한테 핏줄이 어떤 건지 알잖아. 그 여자랑은 진작 끝냈으니까 애만 데리고 올 수 있게 해줘. 너한테 잘할게.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막말했어.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네가 얼마나 황당할지. 그래도 그동안에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줘. 우리 엄마한테 자주 왔다고? 당신이?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아니 그것보다 나 마음 안 굽히니까 연기하지 마. 남편은 휠체어에 탄 엄마 앞에서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애원을 하기 시작했고 평생 저에게 충성을 할 것을 다짐했어요. 엄마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그날은 정신이 돌아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고 엄마를 보자 눈물이 쏟아져서 혼났습니다. 건강하시다면 오히려 호통을 치셨을 엄마지만 오락가락 하실 때가 있으시니 엄마는 이게 뭔 상황인가 싶으신 표정이었어요. 아니, 김서방이 왜 그래? 김서방이 너한테 실수할 일이 뭐가 있다고. 얼른 일어나. 너 뭐하니? 당장 일으켜 세워. 엄마, 나 어쩌면 좋을까? 김서방이 밖에서 애 나와왔대. 나 어떻게 해야 해? 엄마가 답 좀 줘봐. 방법 좀 알려줘. 아저씨, 누구세요? 짜장면 사주세요. 보기 짜장면 먹고 싶어요. 아줌마, 일어나요.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요. 엄마, 정신 차려.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안 그래도 나 너무 힘든데 엄마까지 이래야겠어? 나 진짜 속상해. 정신이 돌아오신 것도 잠시 다시금 어린아이가 돼버린 엄마였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차마 내 옆에 이렇게 엄마가 있지만 기댈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없다는 생각에 외로웠어요. 그걸 아는지 남편 또한 저에게 절실히 매달리며 잘하겠다고 단언을 하였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남편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랜 난임에 지치기도 했었고, 냉대하는 남편에게도 지쳤었던 날들이라 그런지 그런 따뜻한 한마디가 제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아픔 주고 속이 시원하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혼외자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도 가지가지다. 내가 진짜 잘할게. 나 알잖아. 원래 너한테 다정했던 거. 애만 받아들여주면 너한테 더 잘할 거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마지막이야. 이젠 그 어떤 일도 용서 안 해. 그러니까 명심해. 한 번 바람 피운 놈 나 안 믿어. 그러니까 더 잘하라고. 당연하지. 내가 너 말고 누가 있어. 그래도 고마워. 이렇게 받아들여줘서. 내가 앞으로 장모님한테도 더더욱 잘할게. 그리고 나도 진작 이렇게 풀고 싶었어. 진짜 미안.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말도 고깝게 들리겠지만 진심만은 알아줘. 울면서 애원하는 남편의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답답할 때 엄마를 자주 뵈러 왔다고 하니 여전히 내가 알던 그 모습은 남아있구나 싶은 것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눈 한 번 딱 감고 남편을 용서해주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때는 내가 애를 못 낳아서 이렇게 됐구나 싶었던 마음이 컸기 때문에 남편을 이해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었거든요. 아이고, 잘했다. 정말 잘했어. 네가 이런 결정 내릴 줄 알았지. 그래, 내 자식이라고 키우면 내 자식이 되는 거야. 우리 며느리 내가 그때 했던 말 때문에 섭섭했지? 알잖니. 핏줄이 어떤 존재인지. 네가 이해해줘. 앞으로 내가 더 잘하마. 네, 어머니. 섭섭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어머님 하신 말씀처럼 이게 다 제가 애를 못 낳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애도 못 낳는 게 이해해야겠죠. 눈 한번 질끈 감고 이해해 보려고요. 저만 이해하면 모두 다 행복하니까 제가 물러서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말을. 담아뒀니 혹시? 미안해. 나도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막 내뱉었어. 우리 앞으로 더 잘해보자. 우리 며느리 너무 예뻐 죽겠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너랑 민호랑 어떻게 헤어지니? 이렇게 찰떡궁합인 것을. 그래. 새아기가 옳은 판단했어. 이제 민호도 정신 차릴 거고 다신 안 그런다고 했으니까 우리 가족 예전으로 되돌아가자. 제가 아이를 받아들인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다시 예전의 그 모습대로 돌아오셨어요. 내키진 않았지만 제 자식처럼 키우면 그렇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왔고 막상 아이를 보니 참 예쁘면서도 떠나간 내 아이까지 생각이 나는 게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아이를 데리고 오게 하자 저에게 더 잘하려고 애를 썼고 요양원에 계시는 친정엄마에게도 더욱더 잘하려고 애를 썼어요. 처음에 대면대면하던 그 모습들이 용서가 되면서 남편에게 내던 화조차도 누그러지게 되었죠. 어머님 뵈러 요양원 가야지. 어머님 얼마나 심심하시겠어. 나 사실 당신이랑 사이 그럴 때도 거의 주마다 어머님한테 갔었다? 당신한테 그렇게 퍼붓고 늘 미안했거든. 미안하다고 할 용기는 없고 그걸 어머님한테 가서 얘기했던 거야. 정말? 나랑 같이 가지. 그리고 고마워. 엄마 그렇게 되고 아이 잃고 힘들어서 엄마한테 신경을 못 썼는데 당신이 그렇게 신경 썼다고 하니 너무 고맙네. 이제야 내가 알던 남편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아. 이걸 정말 기다려왔는데. 앞으로 변할 일은 없을 거야. 더 잘할 거고 더 너만을 위해 살 거야. 이번에 나도 많이 깨달았어.
너같이 그릇이 큰 여자를 내가 앞에 두고 후회 막심이다 정말. 이제 너 울릴 일 절대 없을 거니까 나만 믿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자. 남편은 그렇게 또 저에게 단언을 하더라고요. 고마우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몇 달이 지났을까? 막상 아이를 보니 아이는 무슨 죄가 있나 싶은 것이 예쁜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워낙에 아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갖고 싶었던 아이였기 때문이죠. 그 모습이 남편도 고마웠는지 저에게 기쁜 소식을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말들이 정말 고맙게 느껴지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장모님, 우리가 모셔올까? 사실 중증 치매도 아니시고 그렇게 혼자 멀리 계시는 게 내 마음이 좀 그래서 그래. 나야 좋은데 당신이 불편하지 않겠어? 아무래도 건강도 온전하지 않으시고 장모님이랑 한 집에 산다는 게 그렇잖아. 우리 장모님인데 뭐.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니까 당신은 너무 걱정 마. 내가 자주 가서 뵈니까 외로워 보이셔서 그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난 미안해서 꺼내지 못했던 말인데 사실 엄마 혼자 그렇게 계시는 게 찝찝했어. 아무리 제정신일 때가 많으시더라도 가끔 오락가락해서 당신을 힘들게 할 건데도 괜찮아? 난 딸이지만 당신은 사이잖아. 한 번도 사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당신이랑 결혼한 순간부터 난 그냥 이 집안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괜찮아. 전 그렇게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친정엄마를 모시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 일을 시댁 식구들도 알고 좋아해 주셨어요. 남편의 외도 문제에 있어서 실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 엄마를 생각해 주시니 참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남편의 혼외자를 키워주는 것도 크게 한몫하는 것도 있었지만 워낙에 시댁 어른들도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셨긴 했죠. 그래, 그렇게 해야지. 사돈이 너밖에 자식이 없잖니. 네가 보시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하려무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감사해요. 저도 예전 일은 다 잊고 잘 지내보도록 노력할게요. 난 다 잊었어. 내가 너한테 상처 줬다면 너도 잊어라. 애초에 우리가 어디 상처받고 상처 줄 사이니? 마음 풀어. 그렇게 제 마음의 아픔 또한 천천히 치유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모셔오면서 같이 살게 되었답니다. 막상 눈앞에 계시니 제 마음이 참 편하더라고요. 환자를 돌보는 일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저희 엄마가 가끔씩만 정신을 놓는 치매 환자였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쉽지 않은 결정을 해준 남편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엄마는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 본인을 흔쾌히 모시고 오자고 한 남편에게 고맙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김서방이 그래도 이런 결정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크게 결정한 거지. 내가 우리 김서방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에이, 괜찮아 엄마. 오늘 컨디션 좋으신가 보네. 좋다. 엄마랑 이렇게 대화도 하고. 사실 진짜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엄마밖에 없었는데 이젠 다 괜찮아졌어. 그 사람도 진심으로 사과했고 또 내 잘못도 있으니까. 우리 딸이 잘못할 위는 아니지. 그건 내가 보증해. 그나저나 김서방한테 그 송탄에 있는 건물 하나 주면 어떨까? 어? 건물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큰데? 그리고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런 거 안 줘도 돼요. 아니야. 꼭 주고 싶어서 그래. 큰 것도 아니긴 하잖니.
나 이렇게 멀쩡할 때 종지부를 찍어놔야지. 김서방 줘야겠어. 엄마는 그렇게 결정하시더니 단번에 남편에게 엄마의 건물 중 하나를 주게 되었고, 이윽고 남편은 그것이 목표 달성이었는지 급격히 차가운 모습을 보이며 저를 당황스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 족속이더라고요. 언제 주나 했다. 솔직히 네가 내 애를 키우는 건 말도 안 되지. 이혼해. 깔끔하게 너도 새 출발하면 좋잖아. 무슨 말이야? 지금 건물 받자마자 나보고 이혼하자고 하는 거니? 그렇게 이혼하기 싫다더니 갑자기 왜 그래? 너희 엄마한테 자식이 너 하나인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내가 포기할 줄 알았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손에 넣었으니 이혼해 준다고. 작은 건물이지만 그래도 뭐 알짜배기라서 충분하네. 내가 너 떠받들고 살던 세월을 생각해. 이대로 이혼하긴 아쉽지. 이건 건져야지. 너도 남의 자식 키우기 쉽지 않았잖아. 저기 있는 네 엄마 모시고 얼른 나가. 집에 놓친 애를 내가 미쳤다고 모시냐? 나 여기 애엄마랑 다시 합칠 거고 우리 다시 시작할 거니 너만 나가면 돼. 어머님, 아버님도 아셔? 아니, 어머님, 아버님이 이번 일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너 진짜 인간 말종이었구나? 당연하지. 애엄마가 살아있는데 왜 너랑 같이 사냐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너만 네 엄마 모시고 나가면 된다고. 예, 뭐하니? 듣고 있는 내가 다 화난다. 얼른 이혼 도장 찍어. 씨가 뭐라도 되는 양.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네. 오늘은 멀쩡하신가 봐요. 어차피 금방 놓을 정신. 그래요. 마음껏 즐기세요. 야, 얼른 도장 찍어. 이제 보지 말자. 요양원 계신 우리 엄마 모신다는 남편의 감동에 엄마 건물주니 이혼장 던지는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던 친정엄마는 웃으며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걸 알고 있던 것처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김서방이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왜 매달리니? 애초에 잘 됐어. 남의 애를 왜 키워? 당장 도장 찍고 나가자. 엄마, 정신이 돌아온 거야? 이런 걸 보여서 너무 미안해. 너 같은 인간 상종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게 화근이었지. 너 건물 반환 소송 걸 거니까 그리 알아. 내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 짐승만도 못한 인간. 어디 잘 사나 지켜볼 거라고. 반환 소송 같은 소리 하네. 그냥 깔끔하게 끝내자. 나도 너 구슬리기 힘들었어. 그냥 내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해. 전 친정엄마가 이혼 도장을 하도 찍으라고 보채는 바람에 바로 도장을 찍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됐어요. 이혼 도장을 찍고 법원에 제출 후 저희는 소송을 이어나갔는데 이혼 도장을 찍자 남편놈 최고의 형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멍청한 놈, 이혼 잘했어. 아직 소송이 남았지만 엄마가 김서방한테 준 건물 가짜야. 내가 왔다 갔다 해도 그 정도는 파악할 줄 안다. 내가 방에서 자는 줄 알고 김서방 그놈이 지 내연녀랑 통화를 하더라고. 사실상 안부를 묻는 것 같아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들어보니까 가관인 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지. 그리고 나서 내가 정신 나간 척 하니까 김서방이 그래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더라. 내가 왔다 갔다는 해도 이 정도는 기억해낼 수 있어. 고얀 놈 같으니라고. 뭐? 아니 그럼 그게 가짜란 말이야? 어쩐지.
엄마가 알짜배기 건물을 주려고 했을 때부터 이상했어. 알고 보니 엄마가 계실 때 주무시는 줄 알고 남편과 아이의 친모는 전화통화를 하였고 둘 사이는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재산을 한탕 해먹고 나면 와이프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주고 끝내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너무 어이가 없으면서 남편의 아이를 진심으로 친자식처럼 키워주겠다고 생각한 것이 너무 바보 같아졌습니다. 내가 정신을 언제 또 놓을지 모르겠다만 이 변호사 찾아가서 당장 위자료 소송하고 네가 당한 거 대갚아줘. 감히 내 딸 눈에서 눈물을 내다니 가만 안 둘 거다. 내가 아프다고 나를 불러봐? 그 계약서는 가짜니까 걱정하지 말고 진행해. 엄마, 고마워. 그리고 너무 미안하다. 이런 걸 보여서. 딸로서 더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정말 수치스러워. 네 잘못 하나도 없어. 작정하고 나쁜 사람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냐?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싸워서 이기면 돼. 전 그렇게 변호사를 찾아가 위자료 소송을 걸게 되었고 남편 또한 저에게 재산분할 신청을 하더라고요. 뻔뻔함은 안드로메다로 보낸 것 같았어요. 계약서 자체가 무효였고 애초에 조작된 계약서였기 때문에 건물을 주지 않아도 되었지만 남편 측에서는 허위 문서 작성건으로 저희를 고소하였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벌금을 내고 간단하게 끝이 났고 남편은 위자료를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게 되었고 상간녀는 처음 봤는데 참 뻔뻔하게도 생겼더라고요. 시부모님들 또한 오셔서 저를 노려보시는데 그동안 제가 뭘 했나 싶을 정도로 슬펐습니다. 건물 하나 업어올 수 있는 거라며. 이게 뭐야? 하여튼 성격만 급해가지고. 그 통화를 왜 거기서 하냐고. 이제 당신 개털되고 우리 뭐 먹고 살아? 어머님 아버님도 말씀 좀 해보세요. 아이 낳아줬다고 그렇게 어화동동 하시더니 이게 뭡니까? 너 돈 보고 나한테 접근한 거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 애초에 네가 그날 전화만 안 했어도 됐잖아. 뭐? 지금 내 탓해? 당신 알만하다. 전 결혼 생활도 어땠을지 뻔해. 내가 속아서 애 낳고 이게 뭐야? 객털이랑. 일이 이렇게 되니까 너 속이 시원하니? 그래도 우리가 너한테 잘해준 게 있는데 소송까지 가야겠어? 네 남편이 너한테 잘한 거 생각해서 작은 건물 하나 띄워주면 얼마나 좋아. 하여튼 애가 외동이라 그런지 지밖에 몰라요. 애도 못 낳는 게. 당신들 다 끼리끼리 잘 만났네. 그동안 내 돈 때문에 나한테 잘해줬나 본데 이게 본성이고 천성이겠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집에서 애를 안 낳은 게 나한텐 신의 한 수였네. 내 성격에 애 때문에 참고 살았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천성 보여줘서 고맙네요. 당신들 잘 살아봐 어디. 이제 내 돈 없이 저 사람 월급 하나로 애까지 잘 챙겨서 살아보라고. 더 이상 보지 맙시다. 난 벌금 한 번 물면 그만이지만 당신들은 없는 돈에 위자료까지 줘야 하니 큰일 난 거지. 이것까지 예상 못했다면 머리는 왜 달고 다녀요? 뭐? 너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너 재산분할 안 해주기만 해봐. 우리 아들이 그 정도 받을 가치가 있다니까. 변호사 말 좀 경청하세요. 그 재산은 저희 엄마 거라 분할 안 해줘도 된다고요. 뭘 알고 대드시죠? 멍청하면 답도 없다더니. 법정 소송이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었고 상간을 방관한 시부모님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끝까지 남편 측에서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며 물고 늘어졌지만 아직까지 모든 게 엄마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분할을 해줄 재산은 없었어요. 모든 소송이 끝이 나고 그제야 정신이 번뜩 차려지더라고요. 돌봐야 할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전 작은 아파트에 엄마를 모시고 둘이 같이 지내면서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나날을 지냈어요. 엄마가 정상일 때도 많았지만 가끔 정신줄을 놓으실 때가 있으셔서 하루 종일 밀착 케어를 해야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회복지에 관심이 생겼답니다. 이 힘듦과 아픔을 엄마를 돌보면서 많이 잊었거든요. 법정 소송에서 이겼다고 한들 제 마음이 씁쓸한 것은 여전했기에 말이죠. 그렇게 전 사이버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수강하게 되었고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이혼하고 제 자신이 무술모가 된 것 같아 속상한 마음도 들었지만 이렇게 성취를 해내고 나니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행복하게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준 엄마와 주변 사람들 덕분에 용기를 잃지 않는 것도 있었거든요. 엄마 그렇게 케어하더니 기어이 끝장을 보는구나. 하긴 넌 진짜 악발이지. 엄마도 너무 좋아하시겠다. 그럼 그리고 오히려 엄마한테 몰두하고 간병하니까 아픈 사건도 금방 잊혀지더라. 세상에 행복한 것도 많고 내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았는지 모르겠어. 앞으로 엄마랑 더 행복하게 지내도록 노력해야지. 응원해줘서 고마워. 적성에도 딱 알맞은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회복지센터를 차려 요양사 선생님들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두고 일을 하고 있어요.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를 해보니 솔직히 억울한 마음도 많이 사라졌고 처음엔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었고 사람한테 배신당한 이 마음 주체할 길이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들려오는 소식엔 전 남편은 상간녀와 이혼하고 애 양육비를 주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정에서 보니까 상간녀가 보통이 아니긴 했거든요. 이혼했다고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왔고 역시나 받아보니 소름 돋게도 전 남편이더라고요. 나 이혼했다. 생각해보니까 너만한 여자가 없더라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미안했어. 잘 지내지? 핸드폰 번호를 바꾼다는 게 참 못 바꿨다. 혹시나 네가 전화 올까봐 아예 바꾸려고 했는데 너 이혼할 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이혼할 줄은 몰랐네. 그래도 네 엄마 아빠 그렇게 손주 타령 해댔으니 손주는 얻었잖아. 그냥 효도했다고 생각해. 네가 이제 어느 누굴 만나던지 신경 쓰인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혼자 살아라. 다른 여자 신세 망치지 말고. 엄마도 너 보고 싶어 해. 그때 일 후회도 하시고. 그땐 손주 때문에 엄마도 어떻게 되신 것 같다고 하는데. 여보세요? 전 듣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날 바로 핸드폰 대리점에 가서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너무 진절이 났거든요. 지금은 미움도 원망도 없습니다. 아차차, 전 재혼도 했고 아이까지 둘이나 낳았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더욱더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기지 않던 아이가 시간이 지난 뒤 지금 남편을 만나 바로 생기더라고요. 제가 행복하니 남들도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 바람이에요. 억울하고 분했던 시간도 되돌아보면 별거 아니듯이 여러분들도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거든 앞날을 더 내다보시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지인들을 만나 헤어진 전 남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듣고 보니 아직 벌이 끝나지 않았나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헤어질 때도 정말 징글징글하게 헤어졌었는데 이제는 그때 분노도 많이 사그라진 것 같네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울컥울컥 올라오는 게 있는데요. 그때 얘기를 여기에 털어놓고 이젠 모든 걸 털어버리려고요. 사실 전 어릴 적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 홀로 저를 키우셨어요. 그나마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셔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는데 아빠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죠. 듬뿍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 연애를 했고 좋은 사람과 결혼까지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시댁 식구들은 절 너무나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상견례에서도 시댁 식구들은 좋은 말만 하셨어요. 엄마 없이 자랐지만 저희 아이 정말 씩씩하게 잘 컸습니다. 부족해 보이실지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아버지 밑에서 누구보다 부족함 없이 자랐거든요.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핏줄이라 해주고 싶은 건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원래 친가도 가족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식구들이 많은 곳으로 시집을 간다고 하니 놀랍기도 했네요. 아유, 사돈께서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식구들만 많지 다들 일하느라 다 모이는 일은 적고 거기다가 이제는 다 같이 일을 하니까 밥 먹을 때도 다 같이 차리고 치우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로 들어와도 혼자서 일 시키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저는 우리 며느리 너무 마음에 듭니다. 솔직히 안사돈께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서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그런 거 전혀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아유, 그렇습니까? 잘 봐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네요. 사실 둘이서 결혼 준비를 하겠다고 했을 땐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손 안 벌리고 둘이서 모은 걸로 작게 시작하겠다고 하길래 앞에서는 그러라고 했지만 사실 부모 마음이 그런 게 아니죠. 더군다나 저는 딸아이 하나라. 괜찮으시다면 제가 해주고 싶은 건 해주고 싶은데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그저 딸한테 주는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유, 그럼요. 저희야 식구들이 많지만 사돈께서는 따님 한 명뿐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저희 아들 위해서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죠. 저희도 사돈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딸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시집살이 이런 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으니 안심하세요. 저도 지독하게 시집살이를 당해서 며느리 입장이 어떤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거든요. 화기애애한 상견례 이후 빠르게 결혼 준비가 진행되었어요. 아빠는 제 결혼 선물로 신혼집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극구 거절을 했지만 아빠도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꼭 해주고 싶은 거라며 끝까지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신혼집은 친정아빠의 도움으로 마련을 하고 가구 가전은 남편과 둘이 모은 돈으로 모두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신혼집에 들어가기 전에 리모델링을 맡기게 되었는데 결혼하고서도 몇 개월 걸리는 일이었고 6개월 동안은 작은 원룸에서 단기로 지내게 되었어요. 마침내 리모델링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첫 입주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몰려왔죠. 뭐야? 리모델링 이렇게 하고 끝인 거니? 적어도 난 좀 고급 아파트처럼 해놓을 줄 알았더니만 이게 뭐야? 방은 3개밖에 없어? 나중에 애 태어날 거 생각해서 좀 큰 평수로 해주시지. 사돈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뭐라도 해주실 것처럼 하시더니만
평수도 작고 리모델링도 대충 해주셨네.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리모델링 하지 말고 바로 들어와 사는 게 나았겠다. 괜히 밖에서 돈 썼네. 어머, 그러게 말이야. 엄마, 그래도 생각보다 넓긴 넓네. 나중에 오빠한테 방 하나 달라고 해야 되겠다. 언니, 괜찮죠? 저 여기 근처에 직장 다니잖아요. 저 시집 가기 전에 여기서 같이 살아도 좋을 것 같은데.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방은 여기로 하면 될 것 같네. 방이 좀 좁긴 한데, 뭐 이 정도면. 그나저나, 사돈 어르신은 돈도 그렇게 많다고 하시면서 너무 작은 평수로 주신 거 아니야? 리모델링은 남편이 맡겨서 한 거예요. 아빠는 그냥 바로 들어가서 살다가 불편한 거 있으면 나중에 고치거나 리모델링 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남편이 굳이 꼭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서요. 어머님 마음에 안 드시면 남편한테 뭐라고 하세요. 이거 다 남편 취향이니까. 어머, 그러니? 어쩐지 깔끔하게 잘 된 것 같네. 요즘 트렌드가 이런 거라곤 하더라.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잖니? 우리 아들이 좀 센스가 있어. 솔직히 집도 유행이 있어가지고 리모델링 할 때 유행한 되게 깔끔하게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 역시 우리 아들 이런 건 잘하긴 해. 그렇지? 돈 한 푼 보태준 거 없으면서 신혼집까지 쫓아와서 훈수 두는 걸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다행히 중간에서 남편이 잘라내긴 했지만 이게 전초전인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신혼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는데 바로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된 거였어요. 결혼을 하기 전부터 불안불안했었는데 결국 직장에서 잘리고 말았더라고요. 재취업을 고민하던 와중에 친정아빠가 본인 회사에 들어와 일을 하는 건 어떠냐며 제안을 해주셨고 그렇게 남편은 아빠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모이는 자리에 그 얘기를 꺼내니 다들 김칫국부터 들이키더라고요. 어머, 그럼 사돈이 너한테 회사 넘겨주려고 시작하는 거 아니니? 아니 왜? 그 부자들은 애초에 회사 넘겨주기 전에 사원부터 차근차근 올라가게 해서 자연스럽게 넘겨주잖아. 솔직히 아들도 없고 그렇다고 딸이 경영권 받을 것도 아니고 그럼 당연히 사이한테 넘겨주겠지. 어머, 진짜 그런가 보다. 아이고, 우리 사돈은 땡 잡았지 뭐. 딸 자식밖에 없어서 그대로 회사 넘겨야 할 판이었는데 사이가 생겼으니. 와, 오빠 그럼 사장 되는 거야? 오빠 사장 되면 나한테 자리 하나 주면 안 돼?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나도 그냥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고 싶은데. 오빠가 사장 되면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완전 대박이다. 아직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장인어른이 와서 일해보라고 해서 가는 거야. 나도 처음 배우는 분야라서 잘 모르고 가서 일해봐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장인어른도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겠지? 그냥 와서 일하라고 하시진 않을 거 아니야. 거기도 정식으로 정규직 절차 밟고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안 그래, 여보? 장인어른 당신한테는 뭐라고 안 하셨어? 이번에 그만두는 직원이 있어서 그 자리에 당신 안 치신 거지 뭐.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해도 돼. 당신이 안 맞으면 그만두는 거고 아빠도 그냥 한번 일해보라 가볍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리고 아빠 아직 정정하신데 무슨 후계자야. 앞으로 30년은 더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아빠는 사이가 신경 쓰이셔서 자리 하나를 굳이 마련하셔서 꽂아주신 거지만 전 걱정이 앞섰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 김칫국을 들이켜고 있는 상황에서 아빠가 실제로 남편에게 덜컥 큰 자리를 주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다행히도 아빠는 남편을 그냥 사원 자리에 넣어주셨고
그 외의 일은 전혀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스스로 힘으로 승진도 하고 일도 해야 했는데 문제는 남편이 일을 지지리도 못했다는 점이었죠. 심지어 10년 넘게 다녔던 직원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아빠한테 일 너무 못한다고 하소연을 할 정도였어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댁 식구들은 언제 남편이 승진하는지만 고대하고 있더라고요. 예, 사돈은 요새 별말을 안 하니? 아니, 아들이 거기 들어가서 일한 지 6개월은 넘은 것 같은데 어떻게 사원에서 동 바뀌었다는 연락이 없어? 사돈이 좀 바쁘시니? 아무리 바쁘셔도 사이 좀 챙겨달라고 네가 슬쩍 말해봐. 아니다. 6개월 만에 승진하면 다른 직원들 눈치 보이니까 그런 건가? 한 1년 지나면 그럼 승진시켜 주신다니? 한 번에 자리 올려도 우리 아들은 잘할 텐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 일을 너무 못해가지고 직원들 불만이 엄청 많대요. 아빠도 요즘 난감하시다고. 실수도 너무 많고 거기다가 일도 안 하고 자꾸 딴짓해서 지적도 자꾸 받고 있고. 그냥 직원이었으면 진작에 권고사직 했을 상황도 여러 번이었는데 그래도 아빠 사이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승진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느냐 안 그만두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 아들이 무슨 일을 못해? 걔가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일 잘하는 앤데 머리도 똑똑하고 똑똑해서 명문대까지 간 애가 무슨 일을 못하니? 그 직원들이 시기 질투해서 그런 거지. 네가 아빠한테 잘 좀 말해봐. 다른 직원들이 시기 질투하는 것 같다고. 솔직히 오너 일가는 그런 시선들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거야. 잘 얘기해봐. 아니요. 진짜로 남편 일을 너무너무 못해서 문제래요. 저도 아빠 말 듣고 좀 놀라서 친한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하던데요. 남편 요즘 뭐하고 다니는지 회사에서 자꾸 다른데 정신이 팔려있다고 하는데 남편한테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주고 답답해 미치겠어요, 어머님.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좀 말해보세요. 남편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늘 탱자탱자 놀기 바쁜 것 같았어요. 남편 역시 아빠가 알아서 자신을 승진시켜 줄 거라 생각을 했는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아빠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남편 스스로 일을 그만둔 거였지만 시댁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더라고요. 사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니? 너 아빠한테 가서 제대로 말한 거 맞아?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길래 거기 사람들이 우리 애 괴롭혀서 일을 그만두게 해? 그만둘 거면 괴롭힌 그 직원들 그만두게 해야지. 너 네 남편 안쓰럽지 않니? 사장이 네 아빠인데 가서 네가 따져야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사람들 시기 질투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장인어른 회사를 그만두겠어. 어머님, 그거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사람들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다들 10년 넘게 저희 회사에 근무하시던 분들이고요. 내내 회사에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실수만 하고 큰 거래도 남편 때문에 놓칠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이미 거래처 끊긴 것도 있고요. 회사에 자꾸 손해만 끼치는데 당연히 다른 직원들이 좋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네가 어떻게 아니? 너는 그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아들이 말하기를 자기는 잘못 없는데 거기 직원들이 이미 똘똘 뭉쳐서 자기 괴롭혔다고 하더라. 너 이거 네 아빠한테 사실대로 잘 말한 거 맞아? 어머님 아들 말만 듣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말도 좀 들으세요. 다른 직원들 전부 다 참고 있었다잖아요. 아빠도 사이를 내쫓고 싶으셨겠어요? 이번 일로 아빠도 남편이랑 여러 번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남편도 그냥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잡으셨던 거고요.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남편이랑 좀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시모는 무조건 저희 아빠의 잘못이라며 말을 하셨죠. 남편은 그 뒤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기도 했지만 6개월도 못 가 권고사직을 당하기도 했어요. 남편이 자꾸 회사에서 잘리자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지만 밝혀낼 수가 없었죠. 그때쯤 아빠가 암에 걸리셨기 때문이었어요. 아빠는 몇 달째 떨어지지 않는 몸살기로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암이 발견됐어요.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고 여기저기 퍼져 있어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시댁에 이러한 상황을 알리자 다들 아빠 건강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고 사업장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회사는 어떻게 하신다니? 아프시면 더 이상 회사 운영하기 어려우신 거 아니니? 당장 수술해서 떼어내거나 그러기도 어렵다면서. 그럼 슬슬 정리를 하시긴 하셔야 되겠네. 뭐 다른 대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된 거 우리 아들 다시 넣어서 일 배우게 하는 건 어떠니? 아버지 정신 놓으시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 어때? 그래요, 언니. 오빠가 전에는 뭐 처음 배우는 일이고 그러니까 잘 못 배웠던 모양인데 그래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처음부터 높은 자리 줬으면 잘했을걸요? 언니도 이참에 사돈 어르신한테 한번 말해봐요. 이번에는 그러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대로 회사 넘기고 정리하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그런 걸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아빠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고 회사는 그냥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원으로 일할 때도 적응 못했던 남편이 다시 들어간다고 해서 적응할 거란 보장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빠 건강은 안 궁금하신가 봐요. 아니 뭐 궁금하지 않다기보다는 그게 방법은 없으니까 그런 거지. 솔직히 몇십 년을 운영했던 회사인데 한순간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시겠니? 난 너희 아빠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아빠의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지셨어요. 식사도 제대로 챙겨 드시기 어렵게 되자 전 회사를 그만두고 아빠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일을 그만둔 걸 아시고선 시모는 난리가 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하니? 네 남편도 제대로 자리 못 잡은 상태에서 애한테 부담을 주는 거야? 네가 일을 안 하면 생활비는 어떻게? 생활비는 우리 아들만 벌고 있는 거 아니니? 아무리 아빠가 아프거니와 멀쩡히 다니던 일을 그만두면 어쩌겠다는 거야? 아빠 돌아가시고 나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이렇게 하다가 일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어머님, 저 생활비 그대로 내고 있어요. 저한테 생활비 말하실 게 아니라 남편한테 좀 말해보세요. 지금 몇 달째 생활비도 안 내고 저만 생활비 부담하고 있는데 제가 일 그만둔 걸로 뭐라고 하실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남편 일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별말 안 하셨으면서 전 생활비도 내고 있는데 왜 일 그만둔 걸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어차피 너 나중에 일 그만둘 거잖니. 애 낳고 그러면 그만두면 어차피 우리 아들이 평생 돈 벌고 살아야 할 텐데 그 몇 달 일 안 한 거 가지고 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니? 당연히 여자는 나중에 돈 안 버니까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야지. 너랑 아들이랑 같아? 그리고 아버지 간병을 네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 돈 많은 분 간병인 고용하면 될걸.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생활비 걱정에 전화하신 거라면 잘못 전화하신 것 같네요. 저한테 말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좀 말해주세요. 왜 생활비 안 내냐고. 멀쩡히 회사도 다니는 것 같은데
생활비 왜 안 내냐고 어머님이 좀 물어봐 주세요. 아빠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는 시댁 식구들의 막말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아빠가 주변을 정리하시면서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결정을 하시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시댁에서 더 난리가 났어요. 너희 아빠 회사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로 했다니? 아니 그걸 왜 넘겨? 우리 아들한테 주면 되는 거지. 하나밖에 없는 사이인데 그것 좀 주는 게 아깝다니? 너희 아빠 참 웃긴다. 너 시집 보낼 때는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뭐라도 더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니만 이제는 사위는 안 보이신다니? 당연히 사위한테 줘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건 어떻게 아신 거예요? 아직 아시는 분 몇 명 없는데. 어머님, 일을 잘해야 그것도 넘겨주는 거죠. 할 줄 아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넘겨줘요? 애초에 제가 관여할 일도 아니고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왜 신경 쓸 일이 아니니? 우리 아들이 관련된 일인데 너 참 말 섭섭하게 한다.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히 가족이니까 이런 거 서로 걱정해주고 고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막말로 네 아빠한테도 서운하다. 하다못해 우리한테라도 의논을 하면 모를까. 매번 사돈이라고 이제는 가족이라고 하시더니만 이럴 때는 우리만 쏙 빼놓고 상의도 안 하잖니. 네? 그걸 왜 어머님이랑 상의를 해요? 어머님, 이건 아빠 회사 일이고 저도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없어요. 회사에 있는 직원들 생계가 달린 일인데 더 신중히 결정해도 모자란 일이라고요. 남편은 애초에 회사 받을 능력이 안 되고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있고요. 회사 처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시댁에서 절 대하는 태도도 점점 달라졌어요. 아빠 병간호로 정신없는 와중에도 시댁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제가 참석을 하길 바라셨죠. 모두 참석한 건 아니었지만 가끔씩 참석을 할 때면 제가 못 간 이유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기도 하셨어요. 너 저번에는 오라고 했더니 왜 안 왔어?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몸이 별로 안 좋다고 하던데 너 요즘 건강검진은 받고 있는 거니? 혹시 너도 암 그런 거 아니지? 요새 보니까 너무 자주 아픈 것 같더라. 젊은 애가 벌써부터 그렇게 아프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휴,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건강한 애가 들어와도 모자를 판국에. 저 이번만 아파서 못 왔던 거고 저번에는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주 아픈 것도 아닌데 자주 아프다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저보다 남편이 더 많이 아파요. 저는 남편 왜 이렇게 아픈지 어머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만 하면 몸살 났다, 감기 걸렸다 난리거든요. 어떻게 저보다 일도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주 아픈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야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니. 장인어른이 암이고 와이프는 까칠한데 스트레스 안 받고 살겠니? 그나저나 암은 유전이 크다고 하던데 너도 계속 검진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아유, 너네 아빠는 몸도 원래 안 좋으신데 얼른 딸 시집 보내고 치우려고 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저보다 남편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남편 할아버지랑 작은 할아버지, 작은 아버지 다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집안은 아버지만 암에 걸리셨는데 남편 집안은 벌써 3분이나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뭔 말을 못하네 정말. 네가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 하니까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스트레스 받으면 당연히 몸 여기저기가 아프지. 너 아빠 신경 쓴다고 남편 신경이나 제대로 쓰고 있긴 한 거니? 아무리 그래도
가족을 먼저 챙겨야지. 시댁 식구들의 돈 없는 참견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시댁 식구들보다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남편이 더 미웠어요. 남편은 일도 자꾸 그만뒀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집에 제대로 붙어있는 날도 없었죠. 당신 요즘 뭐하고 다니는 거야? 회사도 또 그만뒀다며. 생활비도 넣었다가 안 넣었다가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밖에만 돌아다니고 어제는 뭐 하느라 새벽에 들어온 건데? 술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뭐 하느라 새벽까지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아빠한테는 한 번도 안 가고 당신 도대체 뭐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 아휴, 나도 숨 좀 쉬자, 숨 좀 쉬어. 안 그래도 내가 얼마나 말을 많이 듣는지 알아? 장인어른은 암 걸렸지. 당신은 장인어른 간병하느라 예민하지. 내가 눈치 안 보이고 이 집에서 살 수 있겠어? 솔직히 나 좀 서운해. 장인어른 회사 정리하면서 나한테 뭐 하나 제대로 물려봐준 적도 없으시고 엄마 말도 맞아. 암도 유전이라는데 나는 당신 건강도 걱정해야 하잖아. 뭔 개소리야. 유전이 걱정이면 나보다 당신 건강을 더 걱정해야지. 어떻게 그런 소리가 아무렇지 않게 나오냐? 당신 뭐하고 다니느라 바쁜 건데? 내가 뭘 안 챙겨줬다고 그래. 아빠 간병하면서도 집안일 내가 다 하고 밥도 꼬박꼬박 챙겨주는데 당신이 집에 안 붙어 있잖아. 나도 바빠. 꼭 일을 해야 바쁜 거야? 당신은 당신 할 일이나 해. 어차피 내가 집에 있든 없든 상관없잖아. 내가 밖에서 바쁘게 돌아다녀야 당신도 좋은 거 아니야?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당신 일이나 열심히 해. 남편은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새벽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죠. 그런 남편에게 일일이 신경을 쓰기는 어려웠어요. 아빠의 상태가 빠르게 나빠졌고 결국 아빠는 1년을 버티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빠 장례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장 한편을 전세 내듯이 자리를 깔고 있었어요. 슬픈 저와는 다르게 장례식 내내 시끄럽게 웃고 떠들어 오시는 조문객분들이 누구냐며 저에게 오히려 물어볼 정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은 뻔뻔하게 자신들을 안 챙긴다며 서운해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사돈 장례를 치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내 주변에도 벌써부터 사돈 보낸 애들은 없는데 너 참 나한테 좋은 경험하게 해주는구나. 그나저나 음식이 왜 이렇게 부실하니? 너 우리 이렇게 잘 안 챙기면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이제는 너는 친정도 없고 우리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음식이 좀 찔린데 뭐 시켜 먹을 건 없니? 어머님,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댁에 가셨다가 나중에 오세요. 아니 그냥 제가 장례 마무리할 테니까 그냥 댁으로 가세요. 오시는 분들마다 다들 물어보세요.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 가셔서 그냥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너는 참 이상하다. 우리가 신경 써서 여기 자리해 주는 건데 어떻게 집에 가란 소리가 나오니? 참 서운하네 정말. 우리가 불편해도 여기 있는 이유가 뭐야? 그래도 가족이니까 있는 거잖아. 그럼 네가 알아서 우리 대접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니? 솔직히 사돈 장례를 이 나이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는 나한테 미안해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이걸 왜 미안해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머님 여기 앉으셔서 이거 가지고 와라, 저거 가지고 와라 시키기만 하시고 거기다가 장례식장 직원분들한테 이것저것 다 지적하시면서 불편하시다고 하시고 여기 자리 이만큼이나 내내 쓰셔가지고 다른 조문객분들 식사할 자리도 없는데 비켜주시지도 않으시고 어머님이 더 너무하시네요. 결국 전 폭발해 장례식장에서 소리를 질렀고 시댁 식구들은 그제야 자리를 정리해 집으로 가더라고요.
비로소 조용하게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죠. 우리 아빠 발인식이 끝나고 전 유골함을 안고 펑펑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빠는 제 곁을 떠나시게 됐죠.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와중에도 시댁 식구들은 뭐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 내내 웃으며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선 참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는데 오열하고 있는 저에게 시모는 어이없는 말을 내뱉으셨어요. 장례식 이제 끝난 거니? 안 그래도 너 장례식 언제 끝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너 할 일 없는 거지? 어차피 이럴 때는 정신 못 차리게 몸 막 쓰고 그래야 하는 거야. 너 생각해서 우리 김장하는 날 오늘로 잡았으니까 얼른 일어나렴. 눈물 그만 흘리고 정신 차려. 오늘 우리 집 가서 김장 800포기 담그자. 다른 식구들한테도 나눠줘야 하니까 부지런히 해야 되겠네. 네? 김장 800포기라뇨?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제 막 아빠 보내드렸는데 무슨 김장이에요? 저 못 가요. 장례식이 이제 막 끝났는데 바로 김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제 상황은 하나도 생각 안 하시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세요? 내가 너 생각해서 오늘로 잡은 건데 너야말로 왜 그렇게 삐딱하기만 보니? 그래도 너 고생할까봐 내가 배추 다 절여서 왔는데 고마워해야지. 배추 물으면 네가 배상해라. 퍼뜩 있나? 이제부터 넌 갈 친정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데 이제 우리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니? 보아하니 우리 아들이 고생하면서 장례식 다 치러준 것 같은데 그 보답도 해야지. 보답이요? 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받은 거 그대로 돌려드리죠. 그렇게 귀한 아들 제가 고생시켰으니 이제는 고생 안 시키도록 다시 돌려드릴게요. 잘 받으시고 저한테 감사해 하세요. 시모가 염치 없이 독서를 쏟아낸 순간 전 역대급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전 바로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날렸고 소장에 적혀있는 사연은 남편의 도박과 시댁 식구들 부당 대우였죠. 시댁은 난리를 치며 소장이 말이 안 된다며 저에게 따졌죠.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아빠 보내더니만 정신까지 같이 보낸 거니? 도박은 무슨? 우리 아들처럼 청렴결백한 애가 어디 있다고? 너 지금 일 안 한다고 우리 아들 무시하는 거야?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부모도 없는 게 어디서 함부로 말을 해? 네가 네 아빠 있을 때나 당당하지. 이제 부모도 없는 고하면서 뭐가 이렇게 당당한 거야? 당당 못할 이유가 뭔데요? 당신 아들이 청렴결백한다고? 참나, 당신 아들 사회에서 아주 개판이야. 제대로 알고나 말해. 당신 아들이나 딸이나 남한테 어떻게든 빌붙어 먹으려고 발악하는 거 보이지도 않겠지. 당신조차 그러니까.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죠. 당신 아들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너 진짜 미쳤니? 이게 어디다 대고 당신이래? 부모 없는 거 티내니? 내가 이래서 엄마 없이 자란 애들을 싫어하는 거야. 그래도 돈 좀 있다고 이쁘게 봐줬더니만 아빠나 자식이나 생각하고는. 됐다.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이혼하려거든 재산이나 제대로 분할해. 우리 아들 네 아빠 회사에서 일한 거 알고 있지? 그 값은 두둑히 줘야지. 네. 그 값 제가 다 청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그쪽 아드님이 얼마나 크게 벌려놓았는지 수습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뭐 그거야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세요. 남편은 그동안 도박에 빠져 정신을 놓고 있었더라고요. 아빠 회사에서부터 수상했던 행적은 바로 인터넷 도박에 빠졌기 때문이었어요.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인터넷 도박을 했던 거였죠.
차곡차곡 전 증거를 모아 이혼을 청구했고, 당연히 그동안 생활비도 내지 않고 오히려 돈놀이로 빚까지 만들었으니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어요. 시모가 그간 저에게 했던 말들도 모두 증거로 제출했고, 전 남편과 시모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뒤에는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대출을 받다 못해 개인 사채까지 끌어다 쓰면서 어마어마한 빚을 졌더라고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시댁에서는 그제야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전 이미 끝난 일이라 잘라냈어요. 사실 아빠는 저에게 기업 지분을 모두 넘겨주셨고 전문 운영인을 앉혔어요. 말 그대로 기업 지분 자체는 그대로 저에게 넘겨주신 거죠. 그 사실을 알고선 시댁에선 더욱 저에게 매달렸지만 전 냉정하게 그들을 끊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벌인 도박빚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은 정신을 못 차렸는지 지금도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일용직으로 생활을 전전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하늘에서 벌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답니다. 요즘은 제 인생을 위해서 더 집중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인생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